다들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코로나 탓에 외국 나갈 일이 없지만 예전에 외국을 나갈 수 있었던 시절엔 그러잖아요. 내가 민간 외교관이야. 그런 심정으로 나가면 행동도 조심하게 마련이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쯤이었는데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해당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아이고. 발생을 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해당 직원이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폭행을 가한 외국인 여성의 신원을 조회해봤는데 그런데 여성 바로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대박 사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황당하죠. 네. 근데 좀 또 이 안에서도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저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을 사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장에 들어가면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어만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오는데 이제 다른 직원이 여기 옷을 입고 나가는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옷을 훔쳐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아하. 그래서 이 대사 부인에게 가서 아니 지금 이거 구입하셨습니까? 근데 하필 또 이 대사 부인이 입고 있었던 옷이 이 브랜드의 옷이에요. 아, 매장에서 판매하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결국 이 대사 부인이 입고 온 옷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확인해서 이제 이 직원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갔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 대사 부인이 뭔가 화가 너무 많이 났는지 분풀이를 하려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책임자 데려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직원을 폭행하게 된 겁니다. 아니,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이라면 꼭 그 손님이, 해당 손님이 나쁜 마음으로 옷을 입고 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깜빡하고 결제를 안 하고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직원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님 죄송한데 이거 혹시 계산하고 가시는 옷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확인 결과 그게 거기에 산 옷이 아니라 입고 왔던 옷인 게 확인해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해당 직원, 거기다 더 웃긴 게 해당 직원을 폭행한 게 아니라 왜 M1 다른 직원을 폭행한 겁니까? 오윤성 교수님. 물론 이제 저 상황에 있어서 그 대사 부인이 기분이 나빴을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대사 또는 대사 부인이라고 하는 이 외교관은 그야말로 품위 아니겠습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갖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부드럽게 넘겨야 되는데 직원 팔을 막 흔들면서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 사람인가 보네요, 저.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이 막 때릴 것 같이 그렇게 하니까 가서 이제 저 사람을 말린 거예요. 말리니까 이거죠. 너는 뭐냐? 그래서 이 여성의 뺨을 갖다가 이제 때렸는데 그 당시에 옆에 있던 한국 손님이 이 사람이 뭐 영어를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사람 왜 때리냐? 여기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뭐 전혀 그냥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굉장히 그 어떤 태도가 당당하고 죄책감이 없어 보였는데 네. 나중에 이제 출동한 경찰이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개 과정을 들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걱정되는 게 장혜찬 평론가님 그 폭행 당하신 직원분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 옷가게 직원은 이 벨기에 대사 부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다음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요. 아이고. 또 눈에 실핏줄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세상에. 다쳤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육체적인 피해도 피해겠지만 한 번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이 육체 피해와 이 정신적 피해를 종합하면 아마도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걱정이 많이 될 텐데요. 지금 이 해당 옷가게도요. 지금 분위기가 쑥대밭이 됐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해당 옷가게 직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병원에 가셨나요? 네,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이후에 그쪽에서 뭐 사과하러 온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이후에 그런 무리를 일으켰으면 최소한 사과하러 오는 게 일반적인 도의적인 책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근데 이후에도 사과는 하러 따로 오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배우자죠. 피터 레스쿠이의 벨기에 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2018년에 한국에 부임을 했다고 하고요. 중국사와 동양 철학을 전공한 중국 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사 부인은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외의 정보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 벨기에 대사입니다. 대사, 주 벨기에 대사의 부인. 그래서 뉴스파이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 벨기에 대사관은 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거 관련해서 대사관 공식 입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사과를 하러 가셨거나 한 적도 없는 거죠.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여기까지만 듣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 벨기에 대사관에서 지금 전화 응대를 하신 저 직원분이 무슨 죄입니까? 저 직원분한테 제가 당을 칠 수는 없잖아요. 저 직원분은 죄가 없잖아요. 주 벨기에 대사 부인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만 들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은 이 사건 대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일까요? 일단 관할이 용산경찰서 관할이니까요. 용산경찰서에 일단 폭행 당하신 분이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벨기에 대사 부인을 입건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예,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경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 통상적인 절차 어떤 결론인지 뻔히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더 씁쓸합니다. 진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윤성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요즘 정말 현명하십니다. 이 사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 사건 답정너네, 답정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1961년도에 빈에서 채택이 돼서 1964년도부터 이제 발효가 된 이게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견된 모든 외교관과 외교관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체포라든가 구금은 절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 외교 관계가 아주 나빠지면은 그 외교관들 추방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은 뭐 고소를 했든 어떻게 됐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따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이제 옛날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민충이 쑥대밭에 올라갔다고. 민충이라고 하는 조그만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벌레가 쑥대 끝에 올라가면 이 세상을 전부 가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어떤 비꼬는 뜻인데요. 네. 저 여성이 어디에서 하던 버릇을 갖다가 여기 한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벨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참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주 벨기에 대사관 통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여기서 물러날 뉴스파이터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외교통상부는 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공안 통해서 통상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사 협조도 요청하고 그 면책 특권은 이제 적용이 되죠. 벨기에 측에서 후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보장은 되는 거거든요. 저희 면책 특권은 이루어지지만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원칙적인 답이었어요. 장해찬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금 들은 이야기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자국의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사건에 연루되면요 자발적으로 면책특권 포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벨기에 대사 부인 조사받고 처벌받으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까 오윤성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국외 추방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 조치조차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 벨기에 대사 부부가 서울을 돌아다닌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손상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있잖아요. 정말 이름 잘 지었네요. 실속은 빈 협약, 인권은 빈 협약. 아주 잘 지었습니다.